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IT 관해서 얘기할 건데, 그런 얘기 할 네, 거예요. 우리 미래에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어떤, 미래의 삶을 살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네. 얘기가 있죠. 뭐 미래에는 기술이 엄청 발전해가지고, 이제 뭐 텔레포팅 같은 것도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저도 궁금한데요.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지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스마트폰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한 네, 몇 년 됐을까요? 지금 한 15년? 한 15년 정도 됐을까요? 스마트폰 처음 나온 지? 그렇게 네. 20년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15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발전한 것처럼 앞으로의 뭐 10년 뒤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라즈님? 한번 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미래 얘기하면 일단 도라에몽 만화를 생각해 보죠. 뭐 그런 텔레포테이션 문가 있죠. 그리고, 뭐 이상한 것도 도라에몽 있죠. 근데 그때는, 음, 그들은 실은 여기도 있죠. 뭐 약간 영상 대화. 이렇게 줌, 그리고 뭐 비디오 콜. 만약 그렇게 하면 미래에도, 비행기 말고 나는 자동차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나는 자동차는 예전에 뉴스에 본 적 같아요. 어느 나라인지는 까먹었는데 그 상용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는 자동차를 실제로 이렇게 팔아서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르는 자동차가 8억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8억, 음, 8억 원이고, 그리고 또 나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 날 수 있대요. 그랬던 기대를 본 것 같아요. 네, 되게 음. 신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나는 자동차를 실생활에서 솔직히 어떤 자동차를 되면 그런 생각이 아직 없는데 그냥 해리포터를 기억하면 딱 거기에 그런 나는 자동차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음, 하면 더 돼요. 네, 그 해리포터 그 빨간 버스 더블데커 막 날고 그러지 않나요, 영화에서? 버스 말고 음, 론 윈슬리의 자동차. 아, 그렇구나.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봤나, 안 봤나? 하여튼, 뭐, 그럼 예전에 저희가 기술 발전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였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됐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이게 기술의 발전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도 발전이 더 빠른 것 같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음, 기술 얘기하니까 혹시 그 얘기 한번 해보죠. 라지님은 일론 머스크 좋아하세요? 일론 머스크. 별로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기술의 발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일론 머스크는 하이퍼링크였나요? 하이퍼링크? 그 네, 지하에서 그 자동차 같은 거, 기차 같은 거 네. 엄청 빠르게 시속 1000km 넘게 빠르게 완전 슈퍼 빠르게 그런 거 만들고 음, 있잖아요. 땅굴을 네, 파서 그러면은 교통 체증도 줄어들고 빨리 간다고 했죠? 그리고 또 네. 하나는 그거 아니 화성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론 머스크가 화성 보내려고 하잖아요. 일단 일론 머스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두 음, 번째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지금 트위터에 엄청 못생겼어요.
세 번째는 뭐 그런 자동차를 만들고, 뭐 다른 비행기, 뭐 다른 나는 배 만들고, 뭐 진짜 관심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근데 그때는 한 뉴스에 있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의 프레시덴트랑, 뭐 인도네시아의 정부, 앨런 마스크 한 번 만났어요. 음, 그때는 뭐 그런 티타니움라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인도네시아에 왔어요, 예전에? 아니에요. 음, 인도네시아의 정부가 거기에 뭐 미국에서 뭐 어딘가 일론 마스크에서 거기에 갔어요. 거기서 만났구나. 네. 그래서 뭐 그런 타이타니움이 얘기도 많이 했었고, 뭐, 미래에 뭐, 혹시 약간 인도네시아의 미래에 있는 자동차를 만들고 그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죠. 뭐, 테슬라 그런 거 좀 사달라고 얘기를 했나 보다. 테슬라 사라고. 네. 아마 그런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인구가 많잖아요. 네. 지구의 인구가 70억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는 자원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고 한정되어 있어서 인구가 많으면은 우리가 좀 환경도 많이 파괴하고 그러니까 좀 같이 많은 인구를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나 또 그 이름 뭐였죠? 아마존 대표? 아마 그렇죠. 아마존에서도 준비를 하는데, 우주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지구의, 인구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음, 자연 환경도 파괴되고 있고, 거기서 뭐, 자원도 부족하고 해서,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데, 뭐 예를 네. 들어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그 사업은 어, 화성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마스로 가려고 하잖아요. 화성으로. 네, 네, 네. 그렇고 또 아마존 대표도 우주로 나가려고 하고, 전부 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글로벌 대표들이 다 우주에 대한 사업을 엄청 투자하잖아요. 네, 중국도 우주선 개발 같은 거, 우주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멀지 않은 미래에 인터넷이 한 15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것만큼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화성이나 다른 우주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거는 할 수 있죠. 뭐, 약간, 올해 아니면 내년에 혹시 케이비님을 최승현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그건 빅뱅 아이돌 그룹이 알면 최승현 멤버들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약간, 뭐, 지난달 아니면 작년에 한 기사가 인스타그램에서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 인스타그램 포스트에서 약간 최승현 가수가, 어, 최승현 가수가 뭐 올해 아니면 내년을 화성을 갈 거예요. 네네, 그거 봤어요. 저도 그 기사 봤는데, 그 빅뱅의 탑이라고 하는데, 네, 네, 탑이 화성인가 달인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초대해줘서 가는 건지 그거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우주로 간다고 하는 그 기사를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네, 그 기사를 봤을 때 부럽기도 하고 이게 우주로 가는 게 일반인들도 이렇게 우주인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들도 이제 우주로 여행을 갈 수 있구나. 그런 시대가 네, 온 거 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이 과학의 발전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
제가 뭐 죽기 전에는 어떤 세상이 올지, 그 얼마나 발전될지, 그것도 참 흥미롭게 너무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마, 어, 미래에도 약간 놀이공원에서 약간 뭐 10분, 30분 우주여행 트립 그런 게임이 더 있을 것 같네요. 뭐 로켓으로 갑자기 투악 우주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주에 뭐 10분, 15분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지구에 내려올 거예요. 그런 놀이공원을 딱 미래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발전 속도 보면은 어디까지 발전이 될 건지도 정말 궁금하네요. 이제 우주 시대가 곧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은, 우주 시대에 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뭐,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라지님이 우리 화성을 가실 수가 있어요, 공짜로. 그러면 가실 거예요? 음,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미래가, 이 지구가 어떤 지구를 되고, 화성에 가야 되면, 음, 우리 정부에, 우리 정부에 다 사람이 화성에 다 가야 되면, 정부에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정부에 다 그렇게 할 거예요. 할 거서, 저 그냥, 네, 뭐, 하자. 화성이. 그런 생각을 나왔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서 화성이가 뭐 약간, 어, 지구처럼 그런 플래닛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구가 완전 다르기에, 거기에 뭐, 어, 지구에 있는 것처럼 사막 같은 것, 거기에 뭐, 다른, 다른 컨디션은 아직 모르고, 그래서, 네. 네, 맞아요. 이게 화성이나 그런 데는 공기도 없고, 뭐, 식물을 기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급적으로, 음식 같은 거 생산도 못하고 해서, 자가 생존은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이렇게 지구에서부터 자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또 만약에 화성이 이렇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고, 공기도 생기고, 그게 과학의 발전으로 그것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되면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대도 되고, 어떻게 될지. 재밌는 네, 것 같아요. 그런 저는 직접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뉴스로만 봐도 재밌어요. 그런 거. 음. 네, 맞아요. 아, 맞다. 근데, 라지님 그거 아세요? 사람 뇌에다가 칩을 심는 거 아세요? 네? 머리에다가 칩을 심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회사 중에서 하나인데, 그런 네, 프로젝트 있어요. 그러니까, 뇌에다가 칩을 심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잖아요. 컴퓨터로. 네, 그럴 네. 필요 없이 몸 안에 칩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정보가 나온다고. 그래서, 음, 돼지한테도 실험을 했는데 통과가 됐고 이제 사람한테만 이거 되면은 또 상용화돼서 앞으로 우리는 몸 안에 칩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정보 같은 것도 뇌 안에 칩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 거에 와,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좀 사이보그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칩 조그만 거를 몸속 안에다가
칼로 수술을 해서 이식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신기하네요. 컴퓨터로 뭐 핸드폰으로 검색을 안 되면도 됐죠. 그리고 그런 약간 스마트 홈이란 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방에 이런 램프가 있거든요. 약간 스마트 램프. 그때는 스마트 램프 사면서 스마트 램프 사용하면서 음 근데 그 다음에도 뭐 약간 시리처럼 뭐 구글 어시스턴트처럼 구글 홈 어 이라는 디바이스도 있잖아요. 그런 장치 약간 구글 홈 네스트 그것도 약간 스마트 집을 된거 맞는데요. 딱 집에 오면서 바로 약간 Hey Siri, it's me 아니면 Hey Google, I'm home 그리고 그런 말이면 구글이랑 뭐 안녕하세요, 뭐 hello, welcome home, like 그런 말이 많이 있죠. 그리고 딱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그냥 good morning, Google 그렇게 말하면서 그 구글 홈넷은 우리에게 정답을 할 거예요. 약간 good morning, today is 좋은 아침,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스케줄은 이거 날씨가 이런 그리고 완전 신기하네요. 당연했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스마트 칩을 어, 그 라지님 뇌 속에 심는다면은 네. 심으실 의향이 있으세요? 스마트 칩을 라지님 몸 속에 심을 거예요. 이식을 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트랜스플란트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기술을 지금 이제 하려고 연구 중이라서 그것도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예요. 그 칩을 뇌에다가 심는 거예요. 브레인에다가 칩을 트랜스플란트 하는 거예요. 이식하는 거예요. 와, 그거는 안 되죠. 그러면은 지금 뭐 시리 뭐 날씨 어디야? 시리 I'm home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뇌에 있으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은 바로바로 나와요. 온도가 몇 도지? 그러면 딱 뇌에서 칩이 CPU가 되니까 그 인터넷 받아서 정보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은 나진님은 그거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음, 일단 그런 약간 모디 스마트 집을 컨셉을 조금 무서워요. 뭐 그냥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잠시만. 그런 장치가 그냥 장치를 대면 더 돼요. 머리를 없으면 더 돼요. 왜냐하면 그런 장치가 있으면 그럼 우리가 장치랑 무슨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쵸? AI 그런 이노베이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장치를 뭐, 이런 장치 AI 필요해요. 에이컨 장치 AI 필요해요. 창문을 장치 AI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 우리가 뭔가 달라요. 뭐 AI가 감정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달래요. 우리 하나님께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야채나 그런 당연히 그렇게 다르게 만들죠. 왜 우리가 다 그런 다른 장치를 왜 똑같은 장치
돼요. 왜 똑같은 장치 돼요. 그리고 왜 똑같은 레벨이 돼요. 그런 생각이 있죠. 뭐 그냥 창문을 AI도 없고도 돼요. 우리가 손도 있죠. 창문, 뭐 문, 창문이가 뭐 문, 손으로 열을 수 있고 답을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우리 손으로, 우리 몸으로 그런 게 우리 몸으로 하면서 그냥 해요. 뭐 그런 생각이 있죠. 어, 만약 다 장치를 AI 어디 그런 사면 뭐 스마트 장치가 많이 오면 그건 무서워요. 이 세상이 솔직히 말하면 제미네이터 영화 이 세상이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스카이넷처럼 터미네이터에 나온 스카이넷처럼 로봇들이 이제 인간들을 제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맞아요. 그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혹시 라지는 매트릭스 영화 보셨어요? 어떤 영화? 매트릭스. 매트릭스 영화 들어봤는데 그거는 어떤 영화를 진짜 몰라요. 그거 영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매트릭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 현실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게 가짜 세상에 살고 있는 거고 원래 진짜 음, 살고 있는 현실은 거기서는 빨간 약을 먹는데 빨간 약을 먹으면은 진짜 현실로 눈을 뜨는 거예요. 진짜 현실은 우리가 기계한테 지배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착각이라는 환상이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게 나와요. 거기에서 아키텍처라고 하거든요. 이 매트리스 세상을 설계한 사람을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예,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지금 인간 세상에서 갓 같은 뭐 그런 존재예요. 매트릭스에서는 그 설계한 사람의 아키텍처가.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에 만나요. 근데 그 신이 하는 일은 그 아키텍처가 하는 일은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이렇게 딱 보고 어느 정도 시간 이렇게 지구 매트릭스 세상의 지구를 만들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폭파시켜요. 다 박살내버려요. 음. 그리고 또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매트릭스 새로. 다 그거를 막 몇 번, 60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기계한테 우리가 점령당하고 있고 우리는 결국에는 그것도 기계한테 지배당하는 세상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의 영화였어요. 맞아요. 솔직히 매트릭스 이론을 어, 항상 들었어요. 우리가 가짜 있는 세상이 살고 그런 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 무서워요, 사실은. 음,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꿈이라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음, 살고 음, 있는 게 그러니까 진짜 라지 씨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요, 진짜. 그런 생각해 보면서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그래서 만약 이렇게 저는 케비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순간을 꿈인데 그래서 이 다음에 저는 케빈님도 잘 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잘 때는 꿈이 없고 그건 무슨 꿈이야? 아니면 그거는 무슨 일이에요? 만약 이런 지금 이 삶은 세상이 그냥 꿈인데 자면서 꿈이 오면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무슨 일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생각해보면서. 네, 이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뭐지?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그러니까 네, 뭐 오래 살고 죽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돈 네, 많은 부자라든지 어떤 권력자라든지 뭐
힘을 갖고 있는 사람,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저 뉴스에 예전에 봤었었는데, 그 죽으면은 그 뇌 있잖아요, 뇌. 네. 브레인을 이렇게 거기서 메모리를 꺼내서 우와, 그거를 보관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서버 같은데 뇌를 꺼내서 그 뇌의 기억 부분을 서버에 저장을 하면은 몸은 없지만 이제 또 계속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발전될 거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죽지 않는다면은 라지님은 그렇게 뇌를 본인이 죽어도 뇌를 보관해서 오랫동안 살고 싶으세요? 뭐, 당연했죠. 많은 사람은 오랫동안 살고 싶잖아요. 케비님도 당연히. 근데, 갑자기 죽은, 죽은 나를 얘기해요. 완전 무서워. 이것도 무서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사람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죽으니까 영원히 산 사람은 없잖아요, 이때까지. 네, 그래서 뭐 죽은 후에 뭐가 있을지는 우리는 이렇게 확답을 못 하는 거죠. 신이 있다, 신이 없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아직 죽어보지 못했으니까 함부로 단정 짓기는 좀 금물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죽어도 이게 뇌를 주면은, 뇌를 뭐 병원 같은 데 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왜냐면 기억을 음, 그 컴퓨터로 옮기는 거예요. 네, 육신은 죽지만, 라지님의 몸은 죽었지만, 그 뇌의 기억은 살아있어서, 그거를 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라지님 맞아요. 몸이 죽고. 그러면은, 라지님은 이거 뇌를 보관해서 계속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혹시?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서 몸이 죽으면, 근데 머릿속에 메모리가 우리, 우리 뇌를 트랜스포테이션 아니면 뇌를 메모리 안에 뭐 하드디스크에게 트랜스포테이션 맞아요. 할 수 있으면 그건 진짜 무서운데 다른 가족이 그거 약간 신기한 일이거든요. 어, 라지가 케빈님과 어, 2018년에 어떤 사람인지, 태어났을 때 어떤 아기인지, 그건, 다른 가족에게 만약 저는 결혼하면, 제 남편은 제 아들, 제 딸, 그건 볼 수 있으면 진짜 신기하고 진짜 무서워요. 이게 과학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될지. 네, 맞아요. 어디까지. 그건 말도 어디까지. 와, 진짜 무서워요. 어디까지 그 과학을 할 수 있나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한 메타버스가 될 수 있죠. 이게 지금 언론에서, 뉴스에서 계속 메타버스 하잖아요. 네. 근데 메타버스가 우리가 뭔지는 실제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되게 뭐랄까, 불분명하잖아요. 되게 블러하잖아요. 이게 메타버스가. 근데 그 메타버스가 좀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사람이 네. 죽어도 그 뇌를 죽은 후에 뇌를 뭐 하드 서버, 뭐 서버 같은데 디스크에 저장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메타버스 아닐까요? 음, 메타버스. 우와, 진짜 소름이죠. 그거는 알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뭐, 과학 때문에 그건 우리 머리의 서버가 뭐 어떤 디스크에서도, 음,
이사를 할 수 있으면 진짜 아까 말씀했처럼 진짜 신기하고 진짜 무서워요. 우리 머리가 탁 확 그 뇌를 내우고 그 스캐닝도 무슨 스캐닝도 할 수도 있죠. 해야 할 수도 있죠. 무슨 스캐닝 뭐 무슨 트랜스플란테이션 그건 와 진짜 무서워요. 네, 그래서 뭐, 메타버스, 뭐, VR로 뭐, 그렇게 메타버스 만들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메타버스가 발전하면은 제 생각엔 메타버스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뇌를 그 디스크에 옮겨서 계속 영생하게 하는 게 메타버스의 최종 궁극적인 도달점,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맞아요. 오늘 우리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 네, 대화는 어떠셨어요? 재밌었나요? 와, 이거 제일 재밌는 대화예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뭐, 네, 대화가 감사합니다. 즐겁다니까 정말 좋네요, 저도. 음. 네. 네, 그 마지막으로 하실 말 있으세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저는 그냥 케비님에게 감사하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즐거운 대화를 있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하실 말을 나진님이 했네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 함께 해줘서 너무 즐겁고 매 시간마다 너무 재밌게 대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네, 그러면 저희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